저도 실수령액이 그때 300이 좀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저도 제 월급의 50% 이상을 저축을 꽤 오래 했는데 정말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모든 거를 다 내 어떤 그 안에서 지출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니까 회사에서 약간의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또 이거를 또 다른 저도 대학에서 그때 교수로 강의하고 있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이버 대학의 학사로 제가 그 교육비를 지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삶에서 필요한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경제적 지출을 할 수 있는 여유는 전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사실 더 나아가고 싶기는 한데 내가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조언을 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취직하면서 서른 중반에 이제 이렇게 아끼고 살다 보니까 일단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또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런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먼저 아끼고 저축해라. 여기에 대한 전략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건 신사임당도 얘기했던 부분들인데, 음. 아끼고 저축하는 게, 그 전략이 중요하죠. 근데 그게 유일하면 안 돼요. 어, 그게 우선순위인지도 따져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마냥, 예를 들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유튜브만 보더라도, 무슨 애드센스 수입이 있고, 뭐, 광고 협찬 수입이 있고, 뭐, 직접 판매 수입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면 유일하게 내가 기대하는 게 뭐 애드센스 수입이다. 그 예를 들면 내가 조회수라는 구독자 수 많아지면 거기에 애드센스 수입이 다 이게 유튜브, 구글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조회수가 떨어지면 어때요? 처음에 돈 불안하죠. 벌 때는 괜찮은데 조회수가 떨어지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이 있는데 그게 유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임당도 많이 강조하는 건 사실 애드센스 수입도 아니고 광고 협찬 수입도 아니고 직접 판매 수입이거든요. 예. 음, 거기다가 더 플러스 보태면 단가가 높은 거를 판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단가가 작으면 생각보다 많이 팔릴 거고 괜찮을 것 같고 덜 욕먹을 것 같고 인플루언서는 그럴 것 같지만 단가가 오히려 높은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리고 어쨌든 단가에 해당되는 또 심리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옵션이라는 거예요. 음, 내가 누군가한테 조언을 받을 때 잘 들어야 되는 건 뭐냐면 유일한 옵션을 주는지 아니면 더 많은 옵션을 주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하는지 어, 적금하는 건 유일한 옵션이에요. 근데 그 적금하는 그 유일한 옵션이 뒤돌아보면요. 음. 후회만 남을 거예요. 그거 신사임당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맞아요. 200을 주원 번데 음, 100을 적금했다고 하나? 그래서 뭐 어쨌든 맞아요. 5년을 적금했는데 5천을 적금했는데 뒤돌아보니까 5년의 시간을 5천하고 바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내가 좀만 그 100을 1년이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이면 신사임당 예를 들면 수익 가반 이런 어떤 강의를 예를 들면 음, 50만 원을 가정하면 10번 결제하면 500이 아니에요? 20번 음, 결제하면 1,000만 원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러면 20번 결제하면 애드센스 뭐 아니 저기 수익화 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거를 20번 결제하면 적어도 최대한 신사임당이라는 사람이 20번을 어때요? 그걸 보다 보면 20번도 필요 없어. 그러면 신사임당도 아마 놀랄 거예요. 왜 이걸 음. 20번이나 듣습니까? 근데 왜 이걸 15번째 듣습니까? 17번째 왜 이걸 듣습니까? 이렇게 되게 신기해 할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는 그 되게 뭐라고 하지? 그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럼 눈에 많이 띄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1단계는 눈에 많이 띄어야죠. 맞아. 심지어 아, 저 사람이 결혼했나? 결혼 안 했으면 심지어 저 사람하고 내가 어때요? 그러니까 커피도 마시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 요즘 세상에. 안 그래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첫 번째 우선은 그 사람이 눈에 띄어야 돼. 내가 그 사람이 좋은 건 짝사랑하는 건 좋아.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나랑 뭔가 짝사랑해서 연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눈에 띄어야 되고 이제 띄어야죠. 그게 뭐 커피도 마시고 더 가까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지금 연애하든 멘토와 관계십을 쌓든 뭐 이런 자산가들하고 연결되든 모두 다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요. 예를 음, 들면 신사임당 과거의 본인의 전략처럼 200을 버는데 100만 원 적금한다는 전략이면 사실 멘토든 연애든 다 차단하고 사실 살았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 여자 하시더라고요.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나가는데 맨날 밥을 자기가 사. 자기가 살 어, 수는 있어. 근데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렇게 오해하잖아요. 음, 멘토도 똑같아. 예, 내가 이 사람한테서 이 사람이 내 걸 뜯어가는 것보다 내가 이 음, 사람한테서 배워갈 게 더 많은데 맨날 아끼는 사람은 이 유일한 전략을 가지고 아끼는 거를 무슨 똥꼬집을 피우고 이걸 100만 원 아끼는지 몰라. 그 당시에는. 근데 나를 도와주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고 더 많이 아는 전문가 앞에서 예를 들면 기회도 있어. 그게 운이잖아, 예를 들면. 운인데 내가 어쨌든 100만 원 아껴야 되니까 이런 사람 만나도 심지어 만나지도 않겠지만 만나도 어때요? 밥을 당신 얻어 돈 많이 먹으려고 하는 버니까 거죠. 그래 다 뭐니 보니까 이제 계산할 때면 신발을 묶는 삼아 하면서 이제 항상 화장실에 가서 오래 있거나 뭐 안 어쨌든 또 그런 전략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나의 유일한 똥꼬집은 아, 200을 벌면 100만 원을 세이브해야 되는 이게 고착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다 보니까 내 아무리 좋은 사람 동기부여. 만나도 어때요? 그쵸. 그게 그렇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지 않는 사소한 사건들이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50%뭐 적금하라 하는 부분들, 저는 그게 유일한 전략이면 안 된다. 근데 적금하는 것도 또 그래요. 적금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적금하는 목적이 쓰기 위한 거거든요, 나중에. 100만 원 적금해서 오늘 모았어요. 5천만 원 됐어요. 그다음 뭐 하게 돼? 재테크가 예전에는 아파트를 나름 뭐 전세도 끼고 뭐 대출도 5천이면 살 수도 있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맞아요. 5천, 살 수 있어요. 5천이 모르겠어요. 5천은 못 살 거예요, 지금은. 네. 저도 지금은 아파트 모르겠어요. 투자 너무 오랫동안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전세를 끼고 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전세도 뭐 약간 요즘에 갭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5천만 원 가지고 전세까지 끼고 아파트 구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와, 걔는 또 다시 또 그 거지 짓을 또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리고 봐봐요. 5년 뒤에 겨우 주었다는 게 아파트 한 채였어요. 음, 그리고 아파트 한 채도 지가 들어 살 수도 사는 어, 아파트도 아니야. 계속 세를 줘야지. 안 그러면 세를 대출을 내가 세워줘. 받아야 제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네, 다 내 과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살을 얘기할 때마다 내가 살을 들 때 내 거를 드는 게 제일 내가 기억력이 안 좋잖아요. 남의 어, 거를 내가 많이 까먹어. 내 살을 드는 게 제일 좋아. 어, 네. 아, 이거 부끄럽지만 어쨌든 제 살이네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서 어쨌든 돈을 근데 나는 어, 적어도 계속 돈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재테크 하면서 쓴 것도 있지만 교육에도 끊임없이 투자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카드 빚에 허덕이는 거예요. 아, 음, 어쨌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지금 전략적인 부분이 유일한 옵션이었는데 저도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내 옆에 멘토가 있어도 괜찮은데 나름 내가 따랐던 음, 멘토 중에 한 분이 로버트 키요사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다 알 거예요, 부자 아빠. 근데 그 사람의 메시지를 제가 그렇게 지금은 부동산의 영역에서는 절대 안 따라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내가 따랐다고. 그 당시 그 메시지를 따르다 보니까 나도 그런 행위를 했어. 근데 어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아끼는 전략은 은행에 좋은 노릇만 해요. 내가 10만 원 적금하면 걔네들은 90만 원을 남한테 빌려줘. 그게 레버리지예요. 그게 은행의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은행은 그걸 하는 은행인데 본인이 10만 원 넣으면 90만 원이 어때요? 누군가한테 빌려주는 일을 해주는 거야. 90만 원 그걸 누가 가져갈까요? 당연히 그 레버리지 잘 쓰는 사람들이 가져가겠지. 그 게임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가져가겠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유튜브면 유튜버 분야에서 썸네일 작성하고 뭔가 뭐 웹사이트를 코드를 짜고 이런 사람들이 각자 자기만의 분야에서 어때요? 프로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그런 레버리지 쓰는 분야에서 프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돈에 그 부채 그러니까 빚을 가지고 돈을 버는 거 거기는 세금도 없고 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레버리지 써보니까 실제로 전세가 올라갔는데 얼마 올라갔냐면 5천만 원 올라갔어요. 음, 5천만 원을 뽑았더니 전세 1도 안, 그러니까 세금 1도 안 붙는 거예요. 그게 결국 레버리지잖아요. 임차인의 레버리지를 내가 맞아요. 뽑아서 쓴 거잖아요. 그때 내 인생 처음으로 외제차를 또 타본 거야. 예.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모르면 똥꼬집을 피워 그렇게. 예. 음, 50% 적금한다는 50% 적금해봤자 200에 50%랑 2000에 50%는 다르잖아요. 그럼 왜 그렇죠. 2000에 50%를 적금할 생각으로 전략을 짜지 않냐 이거지. 2000에 50%를 전략을 짜면 얼마나 좋아요. 1000만 원씩 누군가는 5년을 모아야만 5천만 원이 되는데 나는 어때요? 2천만 원에 50% 1000만 원을 5개월만 모으면 5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예. 음, 그래서 적금하는 전략이 유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유일한 전략,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면, 적금에 또 집착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똥꼬집이라는 건 못 말리는 거예요. 걔는 그게 고집이 있어. 근데 그 고집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이 영상을 봤을 때, 그러면 아이선 뭘 지금 하면 되냐. 그럼 그 적금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심지어 창업을 준비하는 단계도 아니고 그 다음 단계는 내 자신한테 투자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예, 왜 1000만 원이잖아요. 1000만 원이면 네. 책을 몇 권을 살 수 있어요. 뭐한 천권? 엄청 많이 살 수 있잖아요. 음. 1000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어쨌든 값이 올랐어. 한 책, 엄청 많이 살 800권? 수 있어요. 500, 800권 근데 뭐 정도. 전자책으로 하면 1000권 넘게 살 수도 있겠지. 8000원씩 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와,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다양한 뭐 클래스 101도 있고 뭐 이런 또 인플루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다 가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박세니도 있고 뭐 안대장도 있고 뭐 켈리체도 있고 뭐 각자 다 있어. 뭐 책 쓰기에 관한 뭐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다 가서 돈을 써봐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면 너무 불안한 거 아니야? 나도 불안해서 시작했다는 거야. 음, 음, 근데 그런 걸 쓰다 보면요 뭘 깨닫냐면 사기꾼을 이게 맞아요. 구별하는 눈이 근데 생겨요. 써야 그건 생겨. 안 쓰기 전, 안 쓰면 쓰기 안 전에는 생겨. 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돈을 써야 돼.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쓰다 보면 나한테 진짜 끌리고 나랑 연결되는 사람들이 나와. 그럼 그런 음, 사람들 밑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음,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람의 노하우 바탕 그런 걸 배워서 내가 직접 그걸 써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근데 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가서 배우긴 하는데, 아, 또 배워가지고 그거 똑같이 또 자기가 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내가 신사임당 이번에 수익화 강의 들어갔어. 그럼 내가 배웠잖아요. 야, 저거 나도 가르쳐 줄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컨텐츠 수익화방 먹튀를 강의를 그대로 커리큘럼을 베껴가지고 내가 막 강의도 하고 나도 예를 들어 내가 40만, 음, 50만 냈던 강의를 내가 100만 원 주고 막 판매하고 아니면 좀 비슷하게 판매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싸게 판매할 또 이렇게 한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들을 난 쉽게 얘기하면 먹튀라고 얘기해요. 예. 음, 왜냐면 그걸 할 수는 있어. 근데 출처를 안 밝혀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봐봐요. 제가 지금 수익가방이라든가 제 유튜브만 보더라도 요즘에 색깔이 조금씩 변화되는 게 배우기 때문에 숙제로서 내가 잘하는 제자로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지금 변화는 줘. 근데 변화는 음. 주는데 내가 몰래 변화 줬어요? 아니면 지금 또 투명하게 오픈을 했어요? 얘기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조항규 PD 수익화방 가서 들었다. 이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화를 이거. 어,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와, 내가 음, 그래서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우리가 세이브 해가지고 이런 강의도 많이 듣고 하는데, 강의 들으면 또 거기 가서 먹튀나 하지 말라. 나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강의 듣는 사람들이 자기가 200을 버는데 100만 원 쓰면 마치 뭔가 크게 뭔가 쓰는 것 같아. 자기 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자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 100만 원짜리 수강생이 정말 많은데 거기 그게 one of them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그 공급자 입장에서는 좋은 걸 주는데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되게 뭐라고 할까? 예,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주는 조언은 그냥 다른 게 없고 그냥 너무 고착돼 있지 말고 그리고 이게 좀 마음가짐을 조금 더 여유스럽게 가봅시다. 왜냐면 부자들 최대한 따라하고 싶으면 부자들의 여유로운 마음과 그 어떤 그 딱 겉으로 봤을 때 부자이기 때문에 돈을 잘 쓰잖아요, 사실. 그럼 우리가 그 정도 돈 잘 못 쓰더라도 돈을 쓸 때는 잘 쓰자는 거야. 돈 쓸 때는 너무 거기에 돈 내가 쓴 거에 대해서 싹 다 뭐 우리가 뷔페도 그렇잖아요. 내가 완전 쫄쫄쫄 굶겨가지고 거기 가면 완전 싹 먹을 것 같지만 난 뷔페집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거기 가면 난 못 먹어. 너무 다양한 걸 먹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이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적금하는 전략은 유일하면 안 되고 우선순위도 갈려서 해야 되고 조금 음. 지혜롭게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서른 중반쯤이었을 때 이렇게 주변에서 저한테 대표님처럼 조언을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 근데 사실 누가 나한테 와서 이런 조언을 그냥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어딘가에 배우러 가서 누군가랑 인연을 맺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조언을 맺을 수 있고, 이런 조언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까, 저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향성이라든지 필요하겠지만 나한테 투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요한 어떤 최소한의 자금을 모으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전략으로 저축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